예, 저는 나름 굉장히 에티켓이나 매너를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에티켓이나 매너를 지키면 손해를 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익을 봅니다. 저는 어제 일찌감치 동당에 여론조사 결과표를 입수했고 또 한 군데뿐만 아니라 복수로 여러 군데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다가 정확하다라고 봤지만은 하나는 동당 내부에서 하나는 언론 쪽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까지 똑같으니까 맞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비공개로 당해서 했다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하는 꼴들을 보니 이게 지킬 필요가 없다. 저는 이걸 어제 공개하면 특정 후보를 편드는 이런 부분으로 비춰질까봐 안 했는데 일부 유튜버들도 벌써 떠들었고 또 일부 언론들도 윤이 건수하게 앞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표를 갖다가 공개해야 제가 말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공개를 해버리겠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뭐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제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5.8% 이겼습니다. 당원에서는 윤석열이 29%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는 20%밖에 안 되고 일반 여론조사가 80%입니다.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이겼으니까 이 20%를 환산한 값이 9.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를 80%로 환산한 값이 25.92가 나와서 윤석열 35.32 그리고 이 홍준표는 20%를 환산한 값이 3.6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80%를 환산한 값이 30.56이 나와 최종적으로 홍준표 34.16 그러니까 윤석열과 홍준표의 격차는 1.16이 윤이 앞섰다는 겁니다. 매우 근소한 차이로 윤이 이겼는데 그나마 윤이 당원 여론조사에서 29를 앞서고 그 29를 20%밖에 반영 안 되는 걸로 환산을 하니 거기에서 얼마를 앞섰는가 하면 5.8을 앞섰습니다. 5.8을요. 그리고 홍준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80% 반영하는 5.8을 앞섰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80%로 환산을 하니 거기에서는 윤한테 4.64를 앞섰는데 80%로 환산하니까 그래서 합쳐서 윤이 1.16 이겼다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으로서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예상을 뒤엎는 47대 18이라는 압도적인 승리가 없었으면 아마 졌을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윤은 패배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차이도 좀 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판에 터진 박지원 게이트가 당원들을 분노 자극시켰고 그래서 이 다른 여론조사보다 굉장히 큰 차이를 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 29.3 윤석열이 22.7 홍준표가 15.5 이낙연이 9.5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홍이 최근에 좀 이렇게 약진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나오지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홍과 지금 윤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벌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은 요 근래 조사에서 10% 조사가 나왔어요. 뭐 윤 두들기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 다시 22.7로 20%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상 대결에서는 여기서는 또 이재명이 다 앞서는 걸로 나요. 이재명 윤석열에는 45.5 대 42.1, 이재명 홍준표는 46.9 대
38.6이 나와요. 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 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이 43.8, 이낙연이 27.3으로 16.6% 격차가 생기고 호남에서도 10%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동당의 대선 후보 적합도는 홍이 32.6, 윤이 27.5가 나와요. 자,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이 윤보다 5.8을 앞섰습니다. 그렇죠. 5.8요. 자, 이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홍이 윤보다 5.1 정도를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선택까지를 포함한 조사를 묻게 되면 홍이 윤한테 앞서는데, 윤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에서는 51대 34로 홍에게 많이 앞서지요. 홍이 정확하게 34.6입니다. 그러니까 윤이 앞서는 게 16.4%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는 윤은 6.6이고 홍이 34.4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홍이 27.8% 정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가 홍의 일반 여론 지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박지원 게이트가 노렸던 부분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홍을 선택하게 해서 윤을 2등으로 끌어내리면 이제 윤이 끝났다라는 이야기, 뭐 역선택이라고 윤 쪽에서는 말을 하지만은 수많은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여론조사 언론사 등을 동원해서 윤의 여러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키고, 그리고 지금 제기된 고발 사주부터 시작해서 장모니 뭐 또 김건희 문제니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부각시키면서 이제 윤을 난도질해서 한번 무너진 윤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사실상으로 2차 조사에는 더 큰 격차를 만드는 그런 걸 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보면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당원조사에서 3등이 최재형으로 11, 그 다음에 유승민이 6, 원희룡이 6이 나왔습니다. 어제 등수는 윤석열, 홍준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등이 유승민이고 4등이 최재형이, 5등이 황교안이, 6등이 원희룡이, 7등이 하태경, 8등이 안상수입니다. 나머지 3명은 탈락이고요. 근데 최재형이 당원에서는 10일 나왔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6.8이 나왔고, 유승민은 당원에서 6이 나왔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3.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비중이 지금 80%나 되는 동당의 경선 룰에서는 야당의 역선택이 작용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선정되기가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왜 이걸 밀어붙이려 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 정홍원이라는 분이 전직 총리죠. 이분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사표까지 내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9월 6일 날 처음에는 100%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라고 사표 소동까지 벌리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서 9월 6일 날 20%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당원 20%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일반 여론조사로만 갔을 것이고 윤석열은 5, 6% 지면서 2등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0%의 당원 여론조사 조항을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넣기로 하면서 겨우 윤석열이 1.16%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뽑으면서 남당의 당원이 집중적으로 가장 편한 사람을 고르게 만드는 거, 저걸 끌고 가고 있는 이준석의 경선 룰이라는 거는 저건 기가 찬 이야기다. 이건 누가 유리하고 덜 유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의 당원들이 더불 거수기 당의 당원들이 국민의통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결정권이 있다. 참 웃기는 짜장입니다. 그거 20%도 안 넣었으면 아마 원하는 대로 갔을지 모르죠.